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연결을 해서 이제 도면 작성의 뷰 배치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본체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림처럼 정면, 좌측, 우측, 그리고 평면과 등각 투영 뷰까지 뽑아내는 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벤터 창만 좀 크게 키우고요. 자, 순서대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작성 부분의 기준에서부터 나갈 텐데 오버레이 뷰라고 하는 거는 우선 뺄 거고요. 이렇게 4개 상세 뷰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뷰로 먼저 물체를 불러와야 해요. 기준을 클릭한 다음 파일에서 옆에 보이는 탐색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고요. 이전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 파일이 바로 연결되기도 할 겁니다. 다른 물체를 꺼내겠다라고 하면 여기 파일 열기라고 하는 탐색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곳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저는 본체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본체를 열기라고 꺼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꺼내자마자 우측에 그림의 모양이 보여요. 이 그림의 모양을 뷰 큐브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렇게 뽑고자 하는 형태를 먼저 여러분이 방향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정면 이 그림 상태로 우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있죠. 스타일의 첫 번째 있는 형태는 숨은 선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안쪽에 숨은 선을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은 선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표시는 이제 음영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우선 숨은 선, 은선이라는 것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뷰 1번에 축척이 1:2라고 있는데 축척은 1:1로 하면 이렇게 크게 나올 테고 1:4로 하면 작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좋아요. 뭐 1:3이라든지 1:1.5 여기 없는 숫자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우선 1:2를 만들어 놓고요. 확인 버튼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보면 숨은 선, 안쪽에 보이는 나사 구멍이라든지 이런 숨은 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 그림으로 면의 색상이 나타나 있진 않죠. 자, 수정을 좀 해볼까요? 여기에 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점선으로 이렇게 경계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그때 2번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 창이 다시 뜹니다. 자, 이제 스타일을 변경해 볼게요. 은선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은선 제거라는 두 번째 형태로 찍고요. 그리고 음영 처리라고 해서 면의 색상을 채우는 것까지 할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텐데 지금은 경계 테두리에는 까만색 선이 나타나고요. 요런 안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라운드가 둘러져 있는 부분에는 선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영 표시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늘진 느낌은 나죠. 자, 다시 이 뷰가 이렇게 점선이 보일 때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위쪽에서 화면 표시 옵션으로 가볼게요. 화면 표시 옵션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접하는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를 해주고 확인 눌러보면 어때요?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에 보이는 이런 라운드가 있던 필렛이 있는 부분에 모서리 선을 뽑아내 줍니다. 아까는 이 부분이 선이 없이 면에 색상만 있었는데 이렇게 선이 나타나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더블 클릭 다시 체크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인데 원근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달라요. 어때요, 여러분? 요 사이에 선들이 조금 끊어져 있죠? 원근법에 따라 라고 하면 접하는 모서리 부분이 선이 교차되는 부분이 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모서리 선이 다 그대로 보이고 끊어져 있진 않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더블 클릭에 화면 표시 옵션 접하는 모서리만 체크하고 원근법에 따라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스레드 피처는 나사의 모양을 말해요. 나사 부분이 저희가 보면 이렇게 이런 그래픽 효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표현할까요? 라는 뜻인데 이 스레드 피처는 항상 켜두시는 게 좋아요. 스레드 피처 켜고 접하는 모서리 켜고 두 개만 켜져 있는 상태로 확인 누르면 자, 정면 뷰가 하나 나왔고요. 자, 기준 뷰로 하나를 뽑았습니다. 이 기준 뷰로 있는 이 뽑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투영 뷰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자, 투영 뷰라고 하면 기준이 주로는 정면을 많이 뽑게 되겠죠. 정면 뷰에서 우측, 좌측, 평면 이런 등각 투영 뷰까지 형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투영 뷰 클릭하고요. 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과 평면과 저면을 찍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서리까지 다 찍어 볼게요. 모서리까지 이렇게 다 찍고 우클릭 지금 모서리까지 다 찍고 나면 그림이 아예 나오진 않고 사각형 경계 테두리만 나와요. 여기서 물체를 생성하시려면 우클릭 하신 다음 작성 버튼까지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체들이 이렇게 쭉 뽑아냈는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나요?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은 지금 대칭이라서 별 차이를 못 느끼실 텐데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 위에서 쳐다보는 모습을 평면도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이는 모습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밑에서 보이는 저면도라고 하는 그림이 위쪽에 있어요. 등각 투영뷰 또한 마찬가지죠. 위쪽 테두리 그림이 아래쪽에 있고 밑에서 보는 그림이 위쪽에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도면은 지금 삼각법이 아니라 일각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삼각법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각법으로 뽑아낸 상태로 여러분 이렇게 도면만 위치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뒤로 돌립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돌리고요. 정면은 뽑아져 있어도 좋습니다. 먼저 템플릿에서 일각법을 삼각법으로 변경하고 오겠습니다. 위쪽 메뉴로 갑니다. 메뉴에서 관리로 갈게요. 메뉴에 관리 그리고 스타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스타일 편집기 클릭 눌러주신 다음 창이 이렇게 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표준 안에서 기본 표준 ISO가 있고 한국 ATC 센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 한국 ATC 센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표준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한국 ATC 센터라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뷰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뷰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일각법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자, 이 일각법을 여러분 삼각법으로 클릭, 변경하겠습니다. 저장 및 닫기 빠져나가요. 그래서 미리 일각법으로 뽑아놓고 나서 이 스타일 편집에서 삼각법을 바꾼다고 도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건 변경되지 않고요. 미리 스타일 편집에서 반드시 변경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뷰 배치에서 투영 뷰로 뽑아야 올바른 삼각법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뽑아보죠. 투영 뷰로 정면에서 우측, 좌측, 평면, 저면 그리고 모서리 네 군데 그림을 찍어서 우클릭 작성 해보면 어때요? 이번에는 삼각법으로 위에서 본 그림은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되죠. 저는 지금 밑에 보이는 요 세 개 그림 중에 만약에 제가 요 세 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세 개의 뷰는 삭제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정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면을 좀 당겨 보시면 우측과 좌측 평면이 뭔가 선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을 당겨 보시면 옆으로 이동은 되지만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좌측 또한 마찬가지고요.
평면은 이렇게 세로선이 있으면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옆으로는 또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등각 투영뷰, 아이소라고 하는 등각 투영뷰는 어떤 위치로든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정투상으로 만들어진 형태들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등각 투영뷰라고 하는 아이소는 자유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묶여진 선은 절대 풀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측 도면을 한번 클릭을 했고요. 우측 도면의 경계 테두리가 점선으로 보일 때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정렬 끊기라고 있습니다. 정렬 끊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정렬 끊기 클릭을 누르면 여기 우측에 보이는 형태의 레이블 이름이 나타나고요. A 방향에서 쳐다보는 우측 방향의 화살표가 생기고 이 도면을 당겨 보시면 얘는 이제 자유롭게 선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가져갈 수 있죠. 하지만 이 방향에서 쳐다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얘를 묶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끊었는데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선으로 묶어두고 싶다라고 하면 우측의 위치, 우측 도면을 클릭하고요. 정렬 끊기 안쪽에 보시면 수평, 수직, 위치 내라고 세 개가 보이는데 지금 우측과 정면의 관계는 수평으로 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평을 클릭하고 다시 정면도를 찍어주시면 이 선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선이 연결되고요. 아까 있었던 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정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들은 정렬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보조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조뷰는요. 보조투상이라고 해서 경사진면에 수직하게 쳐다보는 투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씁니다. 지금은 이 도면에서는 보조투상을 쓸 일은 크게 없겠지만 한번 뽑아 볼게요. 보조뷰로 클릭하고요. 보조뷰를 쓰고자 할 때는 우선은 경사진 면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마우스 옆에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이죠? 제가 요 리브 선을 잡아 볼까요? 기울어진 선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그 다음 움직여 보면요. 요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경사진 선에 수직하게 쳐다보는 방향에 이 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면이 있으면 그 경사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도면을 뽑아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게 보조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사용할 이 형태에서는 보조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만 보시면 되고 지금은 활용도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하면 다시 사라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단면 뷰를 보겠습니다. 단면 뷰는 클릭하고요. 자, 제가 우측을 한번 단면으로 뽑아보죠. 우측 면도에서 클릭 잡고 여기에 반을 자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 점이 가운데 끝점, 가운데 점 이런 점들은 초록색 점으로 보이는데 초록색 점일 때 찍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추적선이 보이게 좀 선을 더 길게 위쪽으로 뽑아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수직인 선이 그어졌고요. 한 점, 두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려진 형태의 단면 뷰가 나타나요. 이렇게 잘랐을 때 표현하는 단면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선들의 위치도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뭔가 이렇게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아까 요 점에 붙이게 되면 문자의 방향이 이렇게 너무 짧아지게 되거나 하면 위에 그림이 다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이 더 길게 만들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에 단면도선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자른 부분의 형태를 위에 평면도에서 이렇게 리브가 잘린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뷰는 지우고요.
평면도 지울게요. 평면의 원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리브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삭제를 하고, 자, 평면의 그림을 단면으로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적당히 수평으로 한 점, 두 점 찍고요. 우클릭 계속. 자, 레이블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 형태를 먼저 건드리지 않고, 레이블 식별자는 우선 손대지 않고 도면을 뽑아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뽑아낸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모서리 경계선이 이것도 보이지 않죠.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보이지만 단면으로 뽑아낸 형태는 또 보이지 않고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블 번호가 A가 아니라 B, C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 레이블 식별자의 뷰를 알파벳을 변경시켜 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은 만약에 이렇게 선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잘려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보고자 하는 그림에서 좀 더 이렇게 길게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A-A라는 글씨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축척은 만약에 제가 삭제를 하고 제일 앞쪽으로 커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단면 뷰 식별자가 레이블을 뜻하니까 그냥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그림처럼 글씨처럼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저장 우선 한번 할까요? 우선 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면 작성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상세 뷰가 남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의 상세 뷰는 나사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렇게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잘린 형태를 아직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세 뷰를 제가 임의로 그냥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상세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뷰에서 원하는 상세 뷰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블 식별자는 원하는 대로 알파벳을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원하는 영역에 꾹 눌러보시면 동그라미의 알파벳 형태가 나옵니다. 이 크기나 위치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니까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대로 찍어서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상세 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그림이나 이 크기는 이 원을 한번 클릭 찍어 보시면 초록색 점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 점의 이 끝부분의 원을 크기를 조절하면 이 크기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당겨서 변경을 하면 다른 위치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그림이 이렇게 뜯어져 있듯이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 놓고 나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 할게요. 초록색 점이 보일 때 우클릭을 눌러 주시고요. 상세 특성 편집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울타리 쉐입 사각형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뜯어진 부분에 경계 표시가 보이죠. 원으로 하되 절단부 쉐입을 이렇게 부드럽게 설정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 경계가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뭐 크기를 작게 해주면 이런 모양처럼 되겠죠. 또 우클릭해서 상세 특성에 가보시면 전체 상세의 경계 표시라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바깥 부분에 경계선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선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클릭 다시 한번 연결선 표시까지 체크를 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버전에 따라서 우클릭을 눌러서 상세 특성 편집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2024가 아니라 2020이라든지 좀 더 하위 버전은 여기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옵션 안쪽 화살표를 보시면 거기에 경계를 부드럽게 그 다음에 연결선
상세 뷰 연결선이라든지 그런 설정들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선 연결선은 빼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글씨가 있는데 글씨는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원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모양처럼이 아니라 글씨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이렇게 지시선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글씨에서 우클릭해서 지시선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아무런 변화 없죠? 자, 이제 근데 글을 잡고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글씨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이 지시선은 글씨가 있던 원래 위치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니 지시선의 위치가 나 위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지시선 체크를 없애고 이 글씨를 이렇게 위치를 옮기세요. 옮긴 다음에 다시 지시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 위치에서부터 지시선이 빠져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 뷰까지 만들었고요. 오버레이 뷰는 움직임의 전후를 표현하는 거라 지금은 저희가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뒤에 볼 거고요. 이렇게 4가지의 도면을 뽑아내는 방법. 기준, 투영, 보조, 단면. 특히나 보조를 빼고 나머지의 형태들은 다 항상 많이 쓰이는 형태니까 많은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끊기에서부터 오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보면서 도면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